한국에서 아기를 낳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여행 중에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요.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도 따뜻했던 경험이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울컥할 정도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에밀리라고 해요. 올해로 33이고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줄리앙인데 같은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결혼 8년 차 부부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식구가 되었죠. 바로 얼마 전 정말 어렵게 얻은 첫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바로 한국에서요. 예정일이 2달이나 남아 있었는데 여행 중 갑자기 양수가 터져서 한국 병원에서 급하게 출산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물어봐요. 뭐라고요? 한국에서 출산을 했다고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출산하게 된 건 단순한 여행 중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아이거든요. 쉽게 얻은 아기가 아니라 정말 힘들고 긴 시간을 버티고 나서야 만난 기적 같은 아이예요. 저희는 결혼한 지 8년이 됐지만 아기가 바로 생기진 않았어요. 사실 자연 임신이 어려운 몸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결국 시험관 시술을 해야만 했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저희처럼 건강한 부부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험관 시술을 하면 금방 임신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번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죠.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고 두 번째도 실패했어요. 매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웠죠. 기대를 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그때마다 줄리앙은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혹시 우리에게 아이가 영영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3년을 버텼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어느 날 기적처럼 세 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확인 전화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줄리앙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가 해냈어. 에밀리. 우리에게도 기적이 찾아왔어.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저는 임신 기간 내내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주변에서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정이 최우선이다라고 조언해줬고 저도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줄이며 몸을 돌봤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출산 후의 회복 문제였어요.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산모들이 병원에서 며칠 머물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에 의존해서 몸조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요즘 프랑스 사회는 바쁜 사람들이 많아서 산모가 집에서 회복할 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저도 걱정이 많았죠.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로 지칠 텐데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산후 우울증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유튜브예요.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던 중 Korean Birth Vlog라는 제목의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떠오른 거예요. 출산 브이로그. 한국에서. 이건 좀 궁금한데. 하고 눌렀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저는 정말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화면 속 한 여성이 출산을 하고 나서 어디론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처음엔 병원인 줄 알았는데 그곳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저게 병원이 아니라 호텔 아니야? 영상 속 산모는 넓고 고급스러운 방에 누워 있었고 스파처럼 생긴 욕실에서 전문 마사지를 받고 있었어요. 다음 장면에선 영양 가득한 한식 음식이 차려졌고 직원들이 하나하나 식단 관리까지 해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그곳에서는 전문가들이 신생아 돌보는 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심지어 아기를 돌보는 동안 산모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별도의 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했어요. 이게 진짜야. 산모가 출산 후 호텔 같은 곳에서 이런 관리를 받는다고?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국 산후조리원에 대해 폭풍 검색을 시작했죠.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산모가 출산 후 호텔 같은 시설에서 몸조리를 하고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을 받는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마사지, 식단 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된 패키지 서비스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남편 줄리앙도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곳이 실제로 있다고. 호텔처럼 생긴 곳에서 출산 후 몸조리를 한다고? 줄리앙은 프랑스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프랑스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자랑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줄리앙이 한국의 산후조리원 이야기를 듣고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그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자 줄리앙의 표정이 바뀌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야. 왜 프랑스엔 이런 게 없을까?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병원에서 며칠 머물고 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 이후엔 산모가 몸조리를 하는 것도 아기를 돌보는 것도 모두 가족의 몫이죠. 하지만 요즘 프랑스 사회에선 부모나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희 부부도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출산 후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산후조리원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산모가 출산 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신생아 돌봄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요. 저는 줄리앙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출산은 프랑스에서 하되 몸조리는 한국에서 하자. 산후조리원에 머물면서 한국 문화도 배우고 여행도 하면 좋잖아. 줄리앙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야. 한국에서 몸조리를 제대로 하고 나면 프랑스에 돌아가서 육아를 시작할 때 훨씬 수월할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출산 후 한국에 가서 산후조리원을 체험하고 한두 달 정도 더 머무는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이 너무 궁금해서 출산 전에 미리 한국을 가보자고 줄리앙을 설득했죠. 조리원도 미리 둘러보고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직접 체험하면 좋을 것 같아. 출산 전에 마지막 여행을 떠나자. 그렇게 출산 예정일 2달 전에 저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5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저는 한국이 프랑스와 너무 다르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죠. 인천공항은 정말 엄청나게 크고 깨끗했어요. 모든 게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줄리앙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면서 창밖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공항은 마치 거대한 쇼핑몰 같아. 너무 세련됐어. 사실 공항만 봐도 이미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저희 부부에게 첫 아시아 여행지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죠.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길도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와는 달리 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교통체증이 없어서 차가 쌩쌩 달리는데 그때 줄리앙이 저를 보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한국에선 아마 병원까지 금방 갈 수 있겠어. 출산할 때 프랑스처럼 길 막혀서 고생할 일은 없겠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는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산후조리원 투어였어요. 출산 후 몸조리를 위해 머물기로 한 조리원을 미리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예약한 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프리미엄 조리원이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곳 중 하나였죠. 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병원이 맞아? 아니, 이건 호텔 아니야. 넓고 고급스러운 로비, 세련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까지. 모든 게 프랑스의 병원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조리원 담당자가 저희를 안내해주면서 방과 시설들을 하나하나 보여줬는데 갈수록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방에 들어가니 푹신한 침대와 소파, 아늑한 조명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 안에 개인 스파 욕조가 있었죠. 줄리앙이 장난스레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호텔에 온 거야? 아니면 너 출산 여행 온 거야?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조리원에는 전문 마사지실, 신생아 돌봄실, 산모 운동실, 한방 치료실까지 다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감동받았던 건 산모 전용 식당이었어요. 여기서 하루 3끼가 이렇게 나오나요? 식단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식과 양식을 적절히 조화시킨 영양 가득한 음식들이 산모들에게 제공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가 설명하길 조리원에서는 산모의 상태에 따라 개인 맞춤 식단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몸이 회복되는 데 필요한 음식들이라면서요. 줄리앙도 놀라서 제 어깨를 툭 치며 웃더라고요. 우리도 출산 후 여기서 살아야겠는데 나까지 건강해지겠어. 프랑스에서는 산모들이 병원에서 간단한 식사를 받다가 집에 가면 직접 요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걸 다 전문가들이 관리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조리원 투어를 끝내고 나올 때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여기서 몸조리를 제대로 하고 나면 난 완전히 회복될 수 있겠구나. 조리원 투어를 끝낸 후
저희는 다음 여행지로 제주도를 선택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행지라길래 정말 기대가 컸죠.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정말 자연 그 자체였어요. 첫날은 성산일출봉을 찾았어요. 저희는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정상까지는 오르지 않았지만 산 아래에서 바라본 풍경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어요. 줄리앙은 계속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죠. 한국은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나라야. 서울은 현대적이고 세련됐고 여긴 자연이 아름다워. 다음 날은 우도로 향했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면서 바람을 맞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섬에 도착해서는 땅콩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땅콩을 좋아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바로 만장굴이었어요. 프랑스에도 동굴이 많지만 이곳은 규모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줄리앙이 계속 동굴벽을 만지면서 감탄했어요. 이건 마치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다니. 자연의 힘은 정말 대단해. 저희는 그렇게 제주도를 돌아다니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의 자연, 문화, 음식 모든 것이 완벽했죠.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기치 못한 순간을 선사하더라고요. 그 행복한 여행의 끝자락에서 저에게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정일이 2달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양수가 터지고 말았거든요. 제주도 여행을 마무리하며 저희는 제주 시내에 있는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보말 칼국수와 보말죽이 맛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게 된 곳이었죠. 작고 아늑한 식당 안에는 현지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저희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칼국수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배가 조금씩 뭉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여행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성산일출봉을 좀 무리해서 다녔으니까 그런가 보다. 괜찮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문제가 된 건 저녁 식사를 주문한 순간부터였어요. 남편 줄리앙이 칼국수와 보말죽을 주문하고 나서 갑자기 통증이 확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줄리앙, 나 뭔가 좀 이상해.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가 너무 묵직하고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리앙이 놀라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에밀리, 괜찮아? 아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뭔가 따뜻한 액체가 제 다리 사이로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뭔지 알 수 있었죠. 양수가 터진 거예요. 순식간에 공포와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줄리앙, 양수야 터졌어. 줄리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기만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그때 식당 주인 아주머니께서 상황을 알아채고 다가오셨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줄리앙이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아내가 임신 중인데 양수가 터졌어요. 병원이 필요해요. 아주머니는 놀라시더니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식당에 있던 다른 한국인 어머니들도 저희에게 다가와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한 분은 저에게 외투를 벗어주며 여기 앉으세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했고 또 다른 분은 저희 손을 잡고 괜찮아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라며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정말 그 순간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낯선 외국인인 저를 모두가 진심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응급차에 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주도의 도로가 심하게 막히고 있었던 거예요. 관광객 차량이 많아서 그런지 정체가 심각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이동했지만 차들이 많아서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제발 빨리 병원에 가야 해. 그런데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차가 구급차 앞에 도착해서 길을 뚫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경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길을 비켜주세요. 임산부가 응급 상황입니다라는 방송을 하며 도로를 뚫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도로에 있던 모든 차량들이 즉시 옆으로 비켜줬다는 것이에요. 한 번에 도로가 열리더라고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몇 대가 경찰차 뒤를 따라붙기 시작했어요. 배달 기사님들도 상황을 알아채고 함께 도로 통제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한 기사님이 손짓으로 차량들에게 길을 비키라는 신호를 보내며 말했어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산모가 타고 있어요.
그분들 덕분에 구급차는 점점 속도를 낼 수 있었고 20분이 걸릴 거리를 단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분만실로 옮겨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에밀리,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나왔어요.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놀라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의 감동을 받았어요. 경찰관들, 배달 기사님들, 식당 아주머니와 손님들까지 모두가 저를 돕기 위해 나서줬고 그 덕분에 제 아기와 저는 무사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울컥해요. 그날의 그 따뜻한 마음들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구급차 안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론 남편 줄리앙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오직 제발 괜찮아야 해라는 생각뿐이었죠. 줄리앙의 손에서 땀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남편인데 지금은 그의 눈빛에서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요. 에밀리, 괜찮아. 곧 병원에 도착할 거야. 우리 아기는 강하니까 문제없을 거야. 줄리앙이 자꾸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이른 출산이었거든요.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오면 괜찮을까? 병원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론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도움의 손길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경찰차가 도로를 뚫어주고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이 함께 차량 통제를 도와줬던 그 순간들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따뜻한 도움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줄리앙,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맞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모두가 도와줬어. 이런 걸 어떻게 잊겠어?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간호사 2명이 제게 달려와 바로 분만실로 이동시켰어요. 분만실에 들어가자마자 상황은 더 긴박해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에서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헷갈릴 정도였어요. 한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산모님과 아기 모두 괜찮을 거예요.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 다정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사실 저는 프랑스에서도 병원에 가끔 무뚝뚝한 의료진을 만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의사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후 줄리앙에게 다가와 짧게 설명했어요. 아기가 조금 일찍 나올 것 같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산모 상태도 안정적이에요. 줄리앙은 그 말을 듣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동안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는데 의사의 말 한마디에 그 표정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느낀 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정말 놀랍도록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거든요. 의료진들이 영어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저와 줄리앙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인상 깊었던 건 의료진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산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기가 강하니까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아마 프랑스였으면 이런 말을 듣기 어려웠을 거예요.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가끔 너무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의료진들이 환자를 하나의 케이스로만 보고 감정적인 교류는 거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한 명의 사람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기가 곧 태어날 것 같다는 의료진의 말에 줄리앙은 제 손을 꼭 잡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울컥했어요. 한국에 오기로 한 건 사실 제가 먼저 제안한 계획이었거든요. 처음엔 줄리앙도 굳이 출산 후에 한국까지 가야 하냐고 의아해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몇 시간이 지나고 결국 저희 아기가 무사히 태어났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줄리앙도 울고 있었고 서로 손을 꼭 잡고 아기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그 말을 듣고 줄리앙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해냈어.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예정일보다 2달이나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의료진이 세심하게 상태를 체크했죠.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다짐했어요. 괜찮을 거야. 너는 강한 아이니까 무사히 퇴원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걱정이 쉽게 사라지진 않았어요. 줄리앙도 인큐베이터 옆에서 한참을 바라보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에밀리, 우리 딸 괜찮을까? 너무 작아 보여. 그런데 며칠 후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2주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줄리앙도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죠. 에밀리, 우리 딸은 정말 강하네. 마치 너처럼. 그리고 정말로 우리 아기는 2주 만에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퇴원하게 되었어요. 의료진이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을 때 저는 그동안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퇴원 후 바로 산후조리원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조산을 하는 바람에 조리원 예약 날짜와 맞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조리원 측에 연락했을 때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산모님, 현재로선 자리가 다 차 있어서 예약하신 날짜보다 일찍 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회복하기로 한 게 저희 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걸 놓치면 어떻게 하지? 줄리앙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에밀리, 혹시 다른 조리원을 알아봐야 할까? 아니면 우리가 호텔 같은 곳에서 머물면서 회복해야 할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며칠 후 빈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산모님, 이번 주에 한 분이 조기 퇴소하셔서 자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이틀 정도 더 머무시고 그 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줄리앙도 기뻐하며 제 손을 꽉 잡았죠. 조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호텔 같은 시설, 맞춤형 식단, 전문적인 산모 케어. 하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 모든 기대가 현실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넓고 아늑한 방, 따뜻한 조명, 개인 스파 욕조와 아기 침대까지. 정말 호텔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어요. 줄리앙이 방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에밀리, 여기 진짜 호텔 같아. 아니, 호텔보다 더 좋은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꿨던 조리원이야. 조리원에서의 생활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매일 아침 맞춤형 식단이 방으로 배달됐고 전문 마사지와 한방 치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신생아 돌봄 교육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아기 돌보는 법을 부모가 알아서 배워야 하는데 여기서는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산모와 아기를 함께 케어해줬어요. 줄리앙, 프랑스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렇게 말하자 줄리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프랑스는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산모와 아기의 회복을 중시하는 문화는 부족한 것 같아. 조리원 생활 덕분에 저는 몸도 마음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어요. 출산 후 겪을 수 있는 산후 우울증이나 피로감은 전혀 느끼지 않았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몸조리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리원에서의 마지막 날,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단순히 여행과 산후조리를 위해 온 한국이었지만 예정에 없던 출산과 그 과정에서 받은 도움들 덕분에 한국은 이제 저희 가족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었죠. 식당 아주머니, 도로를 뚫어준 경찰관들, 배달 오토바이 기사님들,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에서 만난 의료진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를 도와줬어요. 줄리앙이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가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모두가 우리를 지켜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 우리 딸은 기적 같은 나라,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이번 경험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언젠가 우리 딸이 자라서 자신이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날이 오면 저는 꼭 알려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